자플래닛 창업 과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이 회사의 자플래닛에는 저 말고 2명의 공동 창업자가 더 있어요. 저희 셋은 사실은 친구고요. 저는 사실은 첫 직장은 일반적인 대학생들처럼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두 친구는 사실은 대학교 졸업하지 않고 바로 창업한 연세 창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 하다가 중간에 그룹폰 코리아라는 한국 그 소셜 커머스 한국 창립팀으로 합류하면서 처음으로 같이 합을 맞춰봤고, 사실은 자플래닛 창업 과정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거창한 게 없는 게 뭔가 대단한 어떤 뭐가 있어서 창업을 하자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자 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되게 좀 특이한 표현이긴 한데 근로자로서 임원이었을 때는, 네. 그러니까 월급쟁이 사장이고 월급쟁이 본부장인 거죠. 네. 근로자로서 임원이었을 때는 사실은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당시에는 미국이 본사였기 때문에 미국 본사에서 오는 제약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쉽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무래도 이제 특히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가 좀 그렇긴 한데, 외국계 기업의 지사들이 비즈니스 목표를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달성해 나가는 게. 사실은 뭐 그건 지금도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이 사람이 모여있는 이 조직에 뭔가 이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이미 어느 정도 기업 문화가 정해진 것이 다운로드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애석하게도 그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팀에 합류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챙길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목마름들이 있어서 좀 자연스럽게 HR 영역으로 창업을 고민하게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처음부터 뭔가 HR을 고민하고 창업했던 건 아닌데, 창업을 하자라고 사실은 셋 다, 정확히는 이제 약간 시간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셋 다 그냥 하던 일을 그만두고 모였어요. 네, 그만두고 모여서, 왜냐면 우리가 이대로 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논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선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을 전부 법인 자금으로 받아서, 왜냐면 그 돈을 들고 있으면 분명히 쓰거든요. 법인 자금으로 받아서 서울 모처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계약해서 셋이서 놀면서 시작했죠. 놀면서 우리는 뭘 할까 이야기해보고 쭉 기획 진행했다가, 우리가 뛰어넘기 어렵거나 가능성에 이슈가 생기면 바로 가라고 피벗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아닌 걸 굳이 과감하게, 아닌 걸 지고 있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커트해가면서 어떤 아이템들을 우리가 볼 것인가를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어떤 창업자들 하는 것처럼 뭔가 되게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 어떤 아이템이 정해져 있어서 창업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창업을 해보자, 창업을 하자가 먼저였고, 그리고 이제 자플래닛이라는 아이템으로 결정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런칭하게 된 거죠. 자플래닛 창업 과정에서 다른 채용 포털, 예를 들어 잡코리아 같은 잡코리아가 네네. 먼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맞아요, 훨씬 먼저 있었어요. 그런 걸 참고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주 초반에 이제 이 질문에서 기대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아주 초반에 자플래닛은 채용 사이트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 포털을 참고할 필요는 없었고, 다만 이제 잡마켓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채용 포털들을 고민한 점은 있죠.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저희가 창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게 한계 우리가 약속했던 시기가 다가오고 있긴 한데, 야, 우리 딱 40 혹은 40 초반까지만 돈 벌고 털자라는 생각을 창업하던 당시에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되게 임팩트 있는 회사를 만들어보자. 근데 사실 돈을 벌자가 창업의 계기라고 하지만, 네. 사실 돈을 벌려면, 그러니까 정말 큰 돈을 벌려면, 작은 돈이 아니라 정말 큰 돈을 벌려면 그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의 판을 바꿀 수 있으려면 그 시장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솔루션을 시장에 던질 수 있으면 그 임팩트가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되고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창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존 채용 포털들은 저희한테 되게 좋은 리서치 존이 됐던 게, 그렇다면 이 흐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장에 들어가야 할까? 아주 클리어하거든요. 이슈가 많은 시장에 들어가면 돼요. 문제가 많은 시장에 문제가 쌓여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시장에 문제가 많이 쌓여 있는 시장은 어떻게 찾아?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모든 시장을 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찾지? 했을 때 저희가 분석했던 건 뭐냐면,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M&A가 됐거나 IPO에 성공한 기업들은 어떤 시장에서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올라왔나 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소셜 커머스가 다 이제 막 뜨고 있었고, 쿠팡, 티몬 이런 애들이 되게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시장에 들어왔던 건 사람인이었고, 그 이전에 가장 큰 M&A 건 사실 잡코리아였어요. 잡코리아가 외국에 팔리면서 밸류에이션이 컸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어떤 시장이 한 10년에서 15년 이상 아무런 뉴 플레이어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탁 생기면서 임팩트를 만든 거예요. 사실 소셜 커머스 하면 사람들이 쿠팡 소셜 커머스 하면 그들이 왜 커졌지? 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이전 시장을 보면 소셜 커머스는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이전에는 네이버 쇼핑이 중심이었어요. 네이버 검색이. 네.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최저가를 찾아서 사요. 그러니까 누구는 G마켓에서 사고 언젠가 옥션이 최저가 옥션에서 사는 거죠. 네이버 쇼핑은 그것과 이제 결제 편의성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한 게, 온라인 쇼핑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백화점도 있고 혹은 어떤 그냥 쇼핑몰들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커머스가 소비라는 시장을 보면, 인간의 소비 패턴을 보면 아주 합리적인 소비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충동적인 소비도 있고 약간의 가능성만으로도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소비도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충동 구매 시장이 완전히 배제된 합리 소비만 있었던 거예요. 필요한 걸 검색해서 최저가만 샀으니까. 이건 일반적인 되게 클래식한 소비 시장과 완전히 다른 양상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돌아가는 시장에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시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셜 커머스가 세상에 던져졌을 때 다들 그냥 되게 좋은 아이디어야 라고 생각했지만, 의도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반값 전략을 내세운 거예요. 반값 티켓, 반값 쿠폰을 내세우면 우선 내가 바가지 썼다는 인식이 없고 반값이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프라이싱 포인트로 보이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를 한 100일간 꾸준히 매일 12시에 딜을 띄웠었어요. 초반에 소셜 커머스들이. 그러면 소비자들은 매일 12시가 되면 앱을 켜서 오늘 뭐가 올라왔는지를 봐요. 이걸 한 100일만 시키면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소셜 커머스들이 요 습관을 100일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상품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옷을 붙이고 물건을 붙이면 사람들이 100일 동안 반값 딜을 보러 들어왔던 쿠팡에서 물건을 사면서는 쿠팡의 물건이 더 비쌀 거라는 인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반값을 팔던 곳이니까. 이 브랜딩이 그대로 상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저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덤탱이 쓰진 않을 거야 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쿠팡이 여기다가 로켓 배송을 붙여서 가장 급성장하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시장에는 그 시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장에 되게 이렇게 눌러져 있었던 것들을 터치하면서 커지는 시장이 돼요. 저희가 찾았던 시장이 쟈마켓이었어요. 사람인 잡코리아가 먼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는 90년대 생긴 사이트들이에요. 이미 잡플래닛을 창업했을 때 그들은 15년차 회사들이었고, 온라인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기업이 돈을 내면 메인에 광고 배너가 붙는 사이트를 보고 취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경영진으로서 회사를 운영해 봤지만,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6개월도 안 돼서 진짜 인재들은 나가버려요. 왜냐면 내가 알던 회사가 아니거든요. 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이 회사는 그런 곳이 아니야 라고 나가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그럼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정보 불균형을 어떻게 하면 잡아볼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답은 되게 쉬웠던 게, 이미 미국에도 글라스도어가 있었고 이미 일본에도 수많은 기업 정보 사이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리고 경영학계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된 사람들의 어떤 직업 만족도를 평가하는 툴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죠. 사실 저희는 그 툴을 가지고 그냥 비즈니스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채용 서비스 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 채용 시장의 플레이어들을 참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자플래닛이라는 아이디어를 런칭하게 되는데 가장 어떤 큰 계기가 된 사이트들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플래닛을 활용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선 자플래닛을 활용하는 건 결국 이제 기업의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데, 자플래닛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은 빅데이터라는 점이에요. 사실은 리뷰 하나하나에 집중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건 한 명 한 명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하게 접근해야 되는 건 어떤 기업의 리뷰가 전체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지. 근데 그 경향성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자플래닛에서 기업 정보를 보기 전에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뭔가 세상에 있는 기준, 없는 기준, 뭐 몇 점 이상 이런 기준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업 뭐 인사 담당자를 만나도 그렇고 개인을 만나도 그렇지만 구직자한테도 그렇지만, 세상에 완벽한 기업이라는 건 없거든요.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압도적인 기업이라는 건 없어요. 뭐 노골적으로 말하면 자플래닛 안에 5점 만점 기업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영역 5점 만점은 역대 지금까지도 없는 기업이에요. 한두 명 평가한 기업이지 않는 한. 그 말은 뭐냐면 완벽한 기업은 없기 때문에 구직자 입장에서 완벽한 기업을 찾기 위해서 자플래닛에서 정보를 뒤지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지 같은 나만의 기준과 철학을 세운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어떤 기업의 리뷰나 어떤 기업의 면접 경향성에 보이는 결들을 좀 내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보는 방식으로 기업 정보를 활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최근 6월에 한국직업정보협회 출범에 참여하셨는데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이유로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협회는 뭐 이제 구직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채용 사이트들의 모임이에요. 사람인 자포리아, 인크루트, 또 뭐 진학사가 운영하는 캐치, 뭐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기업과 직업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채용으로도 이어지는 곳인데요. 기존에는 이게 이제 시장에서 기존에는 이제 유료직업 소기업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헤드헌터라고 부르는 그런 사업체가 모여 있는 협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채용 시장에서 이런 소위 말하는 채용 포털들이 좀 대세가 되고, 채용 포털들이 채용 공고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같이 좀 콜라보해서 어떤 거대한 하나의 정보회장으로, 잡마켓 정보회장으로 운영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곳들이 덩치가 커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것 이외에 뭔가 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원래 종종 모이던 모임이었는데, 이제 고용노동부도 이번 기회에 협회로 뭔가 좀 탈바꿈하면 이제 아무래도 정부와 뭔가 코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됐고, 이제 저희는 임원사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협회 재밌는 회사들 많아요. 우리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인 자코리아 같은 곳들도 있지만, 저도 이제 협회 활동하면서 알게 된 곳들이 뭐 예를 들면 학원 선생님을 학원 선생님만 찾는데 특화된 잡포털도 있어요.
근데 이름도 너무 좋아요. 훈장마을이에요. 너무 딱이잖아요. 이름도 훈장마을이고 학원 선생님을 찾는 사이트예요. 딱 그거에만 특화되어 있는. 또 그 의료 쪽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사이트들도 있고 해서 이제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잡포털들이 모여서 이런 정보를 어떻게 하면 또 좀 세상에 문제 없이 노출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제 이들 덩치가 커지니까 자코리아 사람이 포함해서 다 덩치가 커지니까 이걸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보이스피싱에 현금 운반책을 모집하는 공고 같은 게 온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런 좀 정화 작업들도 함께 하기 위해서 출범된 단체입니다.